한 창고형 할인점의 푸드코트, 18,000원짜리 피자 한 판을 사려는 소비자가 종이 한 장을 키오스크에 인식시킵니다. 피자 구독권입니다. 9,800원을 내면 한 달 반 동안 2주마다 10,000원씩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이 되니까 피자를 여러 번 먹으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구매하게 됐습니다.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기간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 마케팅은 OTT나 가전제품 등에 주로 적용돼 왔는데 먹거리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선 정기적으로 과일을 구독합니다. 과일값이 무섭게 오르다 보니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먹는 게 이득이란 판단했습니다. 이제 시중은 오르면 그게 바로바로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구독을 하는 것이 더 이제 가성비가 좋고. 실제로 신선 채소는 지난해 1년 동안 8% 넘게 뛰었고 신선 과실은 17.1%나 올랐습니다. 과일, 김치가 주인 이 구독 상품 매출은 1년 전보다 2.4배. 한 백화점의 반찬 구독 상품 이용자는 한 해 사이 30%나 늘었습니다. 편의점까지 구독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 편의점은 식사 관련 구독 상품이 특히 인기로 전체 가입의 40%를 넘습니다. 밖에서 드시는 그게 비싸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보다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선 가격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할인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선 고객을 일정 기간 붙들어두면서 다른 상품 구매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음식으로도 또 이렇게 크게 또 확장이 되면 또 큰 또 물가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구독 경제 시장은 5년 전에 2배 조금 넘는 수준인 100조 원으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물가 시대 먹거리 구독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한 대형마트가 내놓은 자체 브랜드 PB우유입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 약 20% 정도 저렴한데 3년 동안 매출이 15%나 늘었습니다. 그 마트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물품들을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것 같아서 자주 구매하는 편이에요. 위탁 생산 등의 방식으로 유통 마진과 마케팅 비용을 줄여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는 건데 올해는 PB 상품을 현재보다 30%가량 늘릴 예정입니다. 가성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더 크게 키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또 다른 대형마트는 신규 매장을 열면서 고무장갑이나 화장지 등 공산품의 40%를 PB 제품으로 채웠습니다. 기존 다른 매장보다 2배나 많은 수준으로 PB 상품 마케팅을 대폭 강화한 건데 제품 인지도보다는 질 좋고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겁니다. 가성비 제품을 많이 찾고 있는데 서브웨이가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사러 왔고요. 지난 2015년 200억 원대였던 이마트의 한 PB 매출은 1조 3천억 원대 수준으로 급증했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PB 매출도 꾸준한 증가세입니다. 편의점 업계도 PB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는데 채소와 라면, 맥주에 이어 디저트까지 제품군을 늘리고 있습니다. 매출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PB 자체 품질로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품질에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 유통업계는 최근 점점 더 치열해지는 국내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PB 상품의 해외 수출과 직영 매장 개설도 적극 추진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목요일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구독 서비스가 인기잖아요. 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뿐 아니라 세탁과 청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얼마나 누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구독 경제는 소유보다 이것, 바로 이 경험을 중시하는 이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데요. 네. 성인 10명 중 9명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히는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8%가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정말 대부분이 구독 한번 해봤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사람이 한 번만 해본 것도 드물었습니다. 구독을 몇 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지 봤더니 한 사람당 서너 개 구독하는 게 39.8%로 가장 많았고요. 한두 개가 33.9%로 그다음이고 대여섯 개 하는 건 17.2%, 응답자의 9.1%, 그러니까 10명
10명 중 1명꼴로는 7개 이상 구독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경험한 구독 서비스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동영상 스트리밍이 60.8%로 1위고요. 그다음이 쇼핑 멤버십이 52.4%, 인터넷 TV 결합 상품과 음원 및 도서, 정수기, 외식 배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가장 궁금한 거, 이 남들은 구독료로 한 달에 얼마 정도 내나 싶으실 텐데요. 3만 원 미만이 30.5%로 가장 많았는데 저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순차적으로 10만 원까지는 금액이 많을수록 응답자가 10% 아래로 점점 줄어들다가 15만 원이 넘는다는 응답자도 14.9%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덜컥 큰돈 내고 최신 제품 안 사고 이용해 볼 수 있어서가 가장 많았고,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월정액 이것저것 끊어놓고 관리 안 돼서 낭비하는 게 가장 컸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보니 이것저것 한 5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은데 네. 이 조사에 따르면 특히 새로운 형태의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조금 다른 선호도를 보였다고요? 네, 2030 세대는 이 생성형 AI를 가장 많이 신규 구독하고 싶다고 말했고요. 예. 40대에서 60대는 건강생활가전을 1위로 꼽았습니다. 생성형 AI란 이 텍스트와 이미지 같은 걸 생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 AI로 대표적인 게 챗GPT 같은 게 있죠. 제가 아까 2030 세대를 묶어서 생성형 AI가 1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합산해서는 1위였는데 20대와 30대는 또 원하는 신규 구독 서비스가 확연히 갈렸습니다. 20대에서는 생성형 AI가 23%로 가장 많았고요. 또 20대는 이 새로 나온 전자제품 관심 많잖아요. 건강생활가전이 18%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30대는 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독립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가사 서비스가 20.5%로 1위를 차지했고요. 생성형 AI는 19.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40대, 50대, 60대 이상은 안마의자, 피부 미용기기 등 하나같이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돼서 건강생활가전이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구독 경제는 콘텐츠 중심에서 이 생활 밀착형 상품으로 확장하는 추세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 동영상, 음원 같은 콘텐츠 서비스가 줄을 이뤘다면 최근에는 건강생활가전 같은 실생활에서 편의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네, 한 기자, 아까 20대들 조사에서 이 생성형 AI 구독이 1위를 차지했잖아요. 네. 실제 사용량도 꽤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네, 20대가 이걸 많이 사용하는 거는 학습용으로 AI를 활용하는 비중이 늘어서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카드 회사에서 구독 서비스 10개 유형에 대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2023년 대비 지난해 생성형 AI 이용 건수가 300% 육박하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연령대로 보면 20대 생성형 AI 구독 비중이 38%로 가장 많았는데요. 20대는 특히 영상이나 쇼핑, 배달 같은 구독 서비스를 중복으로 가입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5세에서 29세는 평균 7.3개의 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43%는 구독 서비스를 7개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요즘 이 수업 과제나 리포트 쓸 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게 흔해졌는데요. 논문 공부할 때도 챗 GPT가 먼저 요약하게 하고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는 경우도 있고, 논문 초록을 작성할 때도 챗 GPT 도움을 받는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